자, 뭐 주임법 다 한 거니까. 자, 보자. 97페이지 맨 위에 최단기간. 최단기 2년이죠. 그죠? 2년. 기간에 정함이 없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인 대차는 2년으로 본다. 단 임차인이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은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임차인만 그래요. 다음 묵시적 갱신이죠. 자, 임대인은 만료 전 몇 월부터 몇 월까지죠? 6월부터 2월까지야. 2월까지 6개월 전부터 2달 전까지의 임차인에 대해서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만료된 때 전 임대차와 동일 조건으로 다시 임대한 걸로 본다. 그러면 2년이 되죠. 다음 임차인의 묵시적 갱신은 만료되기 6개월 전까지야. 6개월 전까지 나가겠다고 통지하지 않으면 2년으로 연장됩니다. 잘라주고 단 임차인은 언제든지 소멸 통과할 수 있죠. 통과하면 3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음 그 차임 등 정감 청구권은 5%죠. 5% 금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20분의 1. 다음 그 밑에 갱신 청구죠. 자, 갱신 청구는 임차인이 하는 거죠. 딱 1회에 한해 2년으로 갱신이 요구됩니다. 그럼 최대 4년이 되겠죠? 5% 적용할 수 없다. 자, 그 거절 사유는 9개 중에서 자, 상임법과 다른 게 이기 차임을 연체하거나 그러면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어. 또 두 번째, 자, 임대인이 직접 거주하는 경우, 즉 좀비속 포함해서 임대인이 직접 거주할 때는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맨 밑에 소액보전금 갑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 최우선 면제. 주택에 대한 줄거보세요. 뭐 하기 전이죠? 경매 개시 등기 전에 뭘 갖춰야죠? 대항 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경공매 시, 자, 줄거보죠. 보전금 중 일정액이죠. 보전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걸 최우선 변제라 그러죠. 자, 뭐 하기 전에 뭘 갖추라고 그랬죠? 경매 개시 등기 전에 대항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자, 서울에서는 얼마 있죠? 서울은 1억 6,500만 원 중 5,500만 원까지. 자, 6번에 임차권 등기 명령 갑니다. 자, 임차권 등기 명령은 그 신청을 잘 기억해야 돼요. 등기명 신청은 자, 줄한 거 보죠. 임대차가 종료한 후입니다. 종료된 후 보전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반드시 종료된 후에 보전금 못 받은 임차인은 혼자 단독으로 법원에 가서 신청할 수가 있으며 나중에 소요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어요. 자, 신청 기간은 자, 주택소재지 법원입니다. 임차주택소재집 관할 지방법원, 시원 또는 시군법원에 신청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임차권 등기가 아니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오람처 유지. 자, 임차권 등기가 격료가 되면 이제 이사 나가도 되죠. 임차인은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등기가 되었으니까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된다. 잘라주고 만약에 대항력이 없었다면 등기한 때부터 새로운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자, 그 밑에 임차권 등기가 격려된 후에 소액 임차보전금은 못 받습니다. 배제갑니다. 1번 임차권 등기명령 집행에 의한 임차권 등기가 격려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인은 소액보전금 못 받아요. 보전금 중 일정액의 우선변제권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상가로 갑니다. 6장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입니다. 조심할게. 주임법하고 상임법은 90
90%는 똑같아요. 근데 한 10%가 차이 나니까 그 차이 나는 거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자, 여기서 이제 가장 큰 차이는, 자, 주택은 보증금 액수에 제한이 없어요. 보증금이 1억이든 뭐 100억이든 상관없이 적용이 됩니다. 쉽게 해서 대항력, 우선변제권 이런 거 다 적용됩니다. 근데 상인법은 장사하는 데잖아요. 장사하는 데니까, 자, 보증금이, 자, 월세도 포함하죠? 그걸 환산이라 그러죠? 환산한 보증금이 일정액 이하일 때만 적용돼요. 일정액이 초과되면 아예 적용을 안 시킨다. 안 시키니까 우선변제 같은 거 못 받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외우셔야죠. 환산 보증금. 서울만 외우세요. 서울이 이제 9억을 초과하면 안 되죠. 자, 가보죠. 적용 범위는, 자, 적용 범위. 그 밑에 지역 구분 갑니다. 지역 구분. 서울특별시는 현재 9억까지만 적용돼. 9억을 초과하면 적용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그 밖의 지역, 우리 안동은 3억 7천만 원 초과되면 적용 안 돼요. 자, 그 밑에 당구장 표시 나오죠. 보증 금액 산정에서 땡땡 월 차임이 있으면 월세에 100을 곱한 금액을 보증금에 합산합니다. 자, 서울 보죠. 자, 서울에서 보증금이 그냥 9억을 초과하면 아예 이 법이 적용이 안 돼요. 월세가 있다면 이렇게 됩니다. 보증금 만약에 7억에 더하기 월세가 있다면 월세, 만약에 월세가 200만 원이다. 200만 곱하기 100을 해야 돼요. 곱하기 100. 요거 합한 걸 우리가 환산 보증금이라 그래. 그러면 보증금 7억에 월세 곱하기 100이래. 요게 2억이잖아요. 그럼 딱 합하니까 9억이죠. 여기까지가 서울의 적용보입니다. 자, 우리 안동 같은 뭐 얼마예요? 보증금 3억에 월세 70만 원이겠네요. 그럼 딱 3억 7천이죠. 자, 이번에 최우선 변제권 주택하고 이제 액수만 달라요. 자, 요건은 똑같죠. 뒤에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뭘 갖추면 되죠? 대항력 갖추면 돼요. 그리고 소액이기 때문에 당연히 배당 요구는 해야 됩니다. 배당 요구는, 자, 양가로 1번 기억한다. 상가 건물 임차인이 건물 인도받고 인도받는다, 영업한다는 거죠. 인도와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때는 세무서 가서 신청한 때는 그 다음 날이죠. 다음 날부터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 선순위 후순위 따지지 않아요.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요걸 최우선 변제라고 그래. 2번 아까 했죠. 2분의 1 범위야. 다만 소액 임차인이 2인 이상인 경우는 상가 건물 가액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만 최우선 변제권이 있어요. 현재 이제 서울은 소액 보증금이 6,500만 원 이하에게 최우선 변제금이 2,200까지입니다. 살짝 적어보세요. 주택이 아까 얼마였죠? 주택은 1억 6천만 원 이하에게 얼마까지? 5,500까지죠. 그거보다 훨씬 적잖아. 자, 3번 내려옵니다. 우선 변제권. 요거는 최우선이 아니고 우선 변제권은 확정일자 갖춰야 돼. 대항요건 더하기 확정일자입니다. 자, 줄거 나가죠. 대항요건을 갖추고, 자, 대항요건 2개 적어보세요. 뭡니까? 대항요건 2개. 인도와 사업자 등록이죠. 인도와 사업자 등록을 갖추고 관할 서장으로부터 임대계약서에 줄거세요. 확정일자 받은 임차인은 경공매 시 임차건물 당연히 가로 열고 임대인 소유 대지 포함해 환가대금이 경락대금이죠. 경락대금에서 이거는 후순위 권리자야. 후순위 권리자 그 밖에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 전액을 대상으로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우선 변제권은 후순위보다 우선하는 거야. 보증금 전액이에요. 자, 4번 상가 건물의 존속기간 보장 최단기 1년이죠. 자, 주택은 2년이고 1번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기간을 몇 년으로 본다? 1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자, 2번도 중요 표시. 상가하고 똑같아요. 주택하고.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대차가 끝났어요.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안 끝났어요. 임대차 관계는 존속한 걸로 본다. 임차인 보호죠. 소멸한다 그러면 X야. 보증금을 다 못 받았다면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도 계속 존속한 걸로 본다. 자, 이번에 묵시적 갱신되면 1년이죠. 주택은 몇 년이었죠? 2년입니다. 자, 1번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전 줄거세요. 6개월부터 1개월까지 사이입니다. 아까 주택은 어떻게 됐죠? 6개월부터 2개월까지 사이야. 주택은 6개월부터 2개월까지 사이인데 상가는 1개월까지 사이에 임차인에 대해서 갱신 거절의 통지나 또는 월세 올리지 않으면 즉 조건 변경에 대한 통지하지 않은 때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 앞 임대차와 똑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한 걸로 본다. 이게 묵시적 갱신입니다. 다음 2번 이 경우 즉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대차 존속기간 1년으로 본다. 잘라주고 그러면 뒤에 거는 임차인하고 똑같아. 참 주임법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에 대해서 계약해지 통고할 수 있고 심표 임대인이 그 통고 받으면 몇 개월 지나야죠? 3개월. 3개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 다음 가죠. 5번. 자, 임차인의 갱신 요구권입니다. 그 청구권을 지워보세요. 그냥 갱신 요구권. 갱신 요구권. 자, 이 계약 갱신 요구권이에요. 이건 누가 누구한테 한다고? 자, 이렇게 누가 누구한테 하는 거죠?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해 달라고 요구하는 권리입니다. 임차인의 권리야. 계약 갱신 요구권. 청구권 지우고 요구권입니다. 계약 갱신 요구권. 자, 1원칙 잘 보세요. 이것도 아까 법정 갱신하고 날짜는 같아요. 6월부터 1월까지입니다. 자, 법정 갱신은 가만히 있는 거야. 묵시. 가만히 있으면 갱신되는 게 묵시적 갱신이고, 계약 갱신 요구는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요구를 해야 돼요. 요 기간 내에. 자, 갑니다. 1. 줄거세요.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입니다. 주택은 6월부터 2월까지 사이죠. 사이에 계약 갱신 요구에 대하여 심표. 정당한 사유 없이는 임대인이 거절하지를 못해요. 자, 그래서 이제 계약이 되면 최초 임대차 기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 임차인이 1년 계약했는데 1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한 달 전까지 계약 갱신 요구했어요. 임대인은 계약을 해줘야 돼. 그러면 최대 10년 동안 이렇게 해가지고 최대 10년 동안은 장사할 수 있습니다. 10년 넘으면 안 돼요. 자, 그리고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똑같은 동일 조건으로 다시 임대한 걸로 본다. 자, 이제 2번이 중요합니다. 정당한 갱신 거절 사유 8개인데, 자, 대개 이제 임차인이 잘못한 거죠. 1번, 임차인이 몇 기 연체? 3기입니다. 3기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옆에 살짝 적어. 주택은 2기 연체입니다. 주택은 몇 기 연체? 2기 연체하면 갱신 거절 사유가 됩니다. 상가는 3기 연체. 다음에 3번, 임차인이 상당한 보상 제공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5번을 많이 내죠. 5위는 고의 또는 중과실로 파손하는 경우야.
중과실이 빠지면 안 돼. 과실 파손 X, 중과실 파손. 그리고 7번 임대인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 건물의 점유회복이 필요한 경우. 8번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8번 밑에 살짝 적으세요. 9번 해가지고 9번은 주택만 있는 거야. 주택 상가인 없고, 주택은 자 임대인이 실거주할 목적,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의 경우는 거절하면 돼. 주택은, 상가는 이게 없어요.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의 경우는 거절 사유가 됩니다. 상가는 거절 사유 아니다. 다음에 8번 내려옵니다. 권리금 보호는 6개월 전에 보호합니다. 6개월 전에 권리금 받고 나가겠다고 통보하면 권리금이 보호됩니다. 6개월 전이야. 6개월. 1번 제목에 줄거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등 땡땡 몇 개월? 6개월입니다. 6개월. 기간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권리금은 누구한테 받는 거예요? 자, 권리금은 누구한테 받는 거야? 자, 임대인, 조심해야 돼. 임대인, 임차인입니다. 자, 권리금은 현재 임차인이, 자, 새로 들어오려는 새로운 임차인한테 받는 거예요. 자, 집주인이 받는 게 아니고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권리금 받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간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권리금 계약이 가능해요. 근데 갑이 권리금을 못 받게 이 사람이 방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방해하게 되면 불법행위니까 손해배상해 줘야 돼.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권리금 못 받게 방해하면 안 돼. 예외적으로 정당하게 방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 1번부터 오른쪽 1, 2, 3, 4 묶으세요. 자, 1번, 2번, 3번, 4번. 요게 이제 권리금을 방해하는 거야. 못 받게. 요렇게 하면 손해배상 해주는 대표적인 사유입니다. 권리금 못 받게 방해하는 거 보세요.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던 자, 그럼 병이라고 놓고 병에게 임대인이 권리를 자기가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 되는 자로부터 임대인이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임대인이 받으면 안 돼. 그러면 손해배상해 줘야 됩니다. 권리금은 을이 받아야지 갑이 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다음 2번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 되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이것도 권리금 못 받게 했죠. 3번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 되는 자에게 상가 건물에 관한 조세 등등등등등등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전금 요구하는 경우. 그러면 임대 못하잖아. 임대 못하니까 권리금 못 받아요. 4번 그 밖에 줄거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 되는 자와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집주인이, 상가주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이 사람에게 임대차 계약 안 하면 권리금 못 받잖아. 이런 걸 4가지를 하면 손해를 배상해 줘야 돼요. 근데 자, 이 사람이 정당한 이유가 있다.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손해배상 안 해줘도 돼. 그 정당한 이유가 4개 나와. 이것도 한 2번 냈죠. 당구장 표시 정당한 거절 사유. 옆에 적어 손해배상 X입니다. 정당한 거절 사유가 있으면 손해배상 안 해줘도 돼요. X 가져. 기업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 되는 자가 보전금이나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자, 새로운 임차인이 파산자야. 그럼 월세 못 받잖아요. 그런 경우는 임대차 계약을 거절해도 정당한 사유입니다. 미연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 되는 자가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컨대 이런 거죠.
자, 새로 들어올 병이, 자, 여기에다가 뭐 도박, 도박 장소라든지 매춘 장소라든지 바다 이야기 이런 거 하려고 그런다. 그러면 거절할 수 사유죠. 도박 장소, 매춘 장소. D가, 자, 이게 가장 많이 1년 6개월 장사한 거.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을 1년 6개월이야.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1년 6개월 동안 장사 안 했잖아요. 그럼 권리금이 없는 거죠. 이런 경우는 못 받게도 정당합니다. 리얼.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 체결하고 그 권리금 이미 지급했죠. 임차인이 권리금 지급받았으니까 임차인은 받아서 나가면 돼요. 자, 2번 손해배상 책임입니다. 자, 동그라미 2번 내려오세요. 손해배상 청구에 뭐 시효 앞에 소멸시효 3년 해와야 돼. 제 사망에 따라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자, 줄거돼요. 임대차가 종료한 날이야. 종료한 날로부터 3년 이내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 완성으로 소멸합니다. 소멸시효 기간이 3년이야. 기산점은 쫑친 날로부터 3년입니다. 기억해야 되겠고, 다음 장 넘깁니다. 자, 양가로 3번에 권리금 못 받게 하는 거. 권리금 적용 제외. 자, 부자들은 권리금 못 받게 해도 돼요. 자, 1번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줄거돼요. 대규모 점포 또는 준대규모 점포의 일부인 경우는 권리금 못 받습니다. 쉽게 해서 이마트나 홈플러스 이런 경우는 권리금 못 받아도 상관이 없어요. 다음 2번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의 경우도 권리금 못 받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거기 전통시장은 반드시 받게 해야 돼요. 전통시장은 권리금이 적용이 됩니다. 자, 무조건 이 권리금이란 말이 나오면 권리금은 국장이 합니다. 국장. 국토부 장관이 관리합니다. 권리금은 국장. 자, 4번 표준 동그라미 시세 권리금 계약서의 작성 등 표준 권리금 계약서야. 국토부 장관은 임차인 을과 신규 임차인 되는 자 병과 권리금 계약 체결하기 위하여 표준 권리금 계약서를 정해서 사용을 할 수 있답니다. 권장할 수 있다. 하야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국장이. 다음 5. 권리금 평가 기준 고시도 국장입니다. 국장은 권리금에 대한 감정평가 절차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고시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권리금 나오면 국장이 관리한다는 거. 자, 밑에 이제 판례는 자주 나오는 판례입니다. 상가. 자, 상가는 일단, 자,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니까 영리 목적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영리 목적이 없으면 상인법이 적용이 안 돼요. 자, 영리 목적 판례입니다. 1번. 자, 그 세 번째 줄만 그냥 줄건 거야. 읽어갑니다. 영리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 함께 이루어지면 상인법 적용 대상인 상가금을 해당합니다. 무조건 영리 목적이란 말이 나오면 상인법이 적용되는 상가금입니다. 자, 2번. 자, 2번 이거야. 만약에 이제 여기 일부에 이제 만약에, 자, 우리 학원하고 똑같죠? 일부에 임차하려면 이걸 도면을 첨부해 줘야 돼요. 어느 부분인지 확인해야 되니까 도면 첨부합니다. 세무서에 갈 때. 2번 사업자 등록이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유효한 임대차의 공시방이 되기 위해서는 언더라인 나오죠? 사업자 등록할 때 신청 시에 임차 부분이 표시된 동그라미 도면을 첨부해야 돼. 어느 부분에 대항력 갖추고 우선 면제권이 있는지. 자, 3번 옆에 적으세요. 아까 제가 불러줬는데 언제까지 사업자 등록이 존속하라 그랬죠? 배당 요구 종기까지야. 배당 요구 종기까지 존속해야 돼. 그 전에 해지하면 대항력 상실해요. 3번입니다. 사업자가 폐업 신고한 후 그러면 대항력 상실합니다. 폐업 신고한 후
다시 똑같은 상호 및 등록번호로 사업자 등록을 하더라도 폐업신고했으니까 대항력 상실합니다. 상인법상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은 당연히 소멸한다. 소멸하고 오늘부터 다시 대항력을 다시 발생합니다. 한번 폐업했으니까. 자, 4번도 자주 나오죠. 직접 점유자 앞으로 해야 돼요.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건물을 줄거세요. 직접 점유하면서 사업을 운영하는 전차인이 그 전차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해야 한다. 옆에 적으세요. 주인법하고 똑같아요. 주인법은 전차인 명의로 주민등록해야 되고 상가는 전차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해야 대항력을 우선변제권을 갖춥니다. 자, 5번 소유권, 이거는 가등기죠.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가 격려된 후에 심표. 상인법이나 주인법 똑같아요. 상인법이나 주인법상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격려한 자에 대해서는 임대차의 효력으로 대항할 수가 없다. 여기 이제 가등기에 순위 보전의 효력이죠. 자, 이겁니다. 이게 주택이든 상가이든 똑같아요. 상가든 간에 임대인, 임차인. 이 건물에 먼저 이 순위로 가등기가 돼 있었어요. 가등기권자 병 2월 1일 돼 있다고 하죠. 자, 그리고 이제 임차권이 한 3월 1일 날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이 들어가 있었죠. 자, 근데 나중에 가등기권자가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하죠. 순위가 똑같잖아. 그러면 소유자 벽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제 가등기하고 본등기 안에 중간에 있잖아요. 임차권. 이거는 당연히 소멸당하죠. 소멸당하니까 임차권은 가등기권자에게 대항을 못합니다. 임차권은 소멸되니까 가등기권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다. 자, 여기까지예요. 자, 오른쪽은 이제 지금 한 걸 이제 요약을 해놨는데 한번 보죠. 자, 이 중에 나머지는 읽어보면 될 것 같고, 자, 두 번째 대항력 보세요. 대항력은 자, 주택임대차는 인도 더하기 주민등록 한 다음날 0시죠. 오른쪽 상가는 인도 더하기 사업자 등록한 다음날 0시입니다. 그 사업자 등록에다가 신청이라고 적어. 정확하게는 사업자 등록 신청한 다음날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 내가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신청했어요. 신청했는데 바쁘다고 오늘 안 주고 한 3일 있다 찾아오라 그래요. 3일 있다가 교부 받았어요. 그럼 이때가 아니고 신청한 다음 날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대항력 주려는 거야. 신청한 다음 날. 자, 그 다음에 이제 최우선 변제금 아까 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서울금을 한번 보고 갈까요? 서울은 자 1억 6,500만 원 중 5,500까지. 자, 상가는 6,500 중 2,200까지죠. 자, 밑에 이제 우선 변제권은 대항력권 더하기 확정일자입니다. 반드시 확정일자 갖춰야죠. 전액이고 후순위 물권자에게 대항이 가능합니다. 자, 그 밑에 존속기간 갑니다. 주택은 몇 년이죠? 최단기 2년, 상가는 1년. 자, 법정갱신 요건, 주택은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잘라주고, 자, 임차인은 2개월 전까지 통보하지 않은 경우죠. 그럼 기간은 2년으로 본다. 상가 조심합니다. 상가는 임대인만 있어 만료되기 1개월 전부터 6개월 전 1개월 전까지 가만히 있으면 법정갱신되고 1년으로 본다. 옆에 적어요. 임차인은 법정갱신이 없습니다. 자, 계약갱신 요구권도 이 주택은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죠. 1회 딱 2년이죠. 1회 2년.
5% 정액. 자, 상가는 만료되기 6개월에서 1개월 전까지야. 전 기간 포함 몇 년이야? 10년 내입니다. 10년 내. 다음 정액 청구는 주택은 20분의 1, 5% 초과 못하죠. 상가는 100분의 5 똑같아요. 5%입니다. 법 조문은 조심해야 돼요. 법 조문으로 나올 가능성이 커요. 주택은 자 20분의 1을 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결국 5%잖아요. 상가는 100분의 5를 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은 5%지만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20분의 1, 100분의 5. 자, 권리금 조심. 권리금은 주택은 권리금 없죠, 당연히. 다음 상가는 6개월까지야. 말 6개월 전에 통보하면 돼. 나 6개월 전에 나가겠다 통보하고, 만약에 권리금 못 받게 임대인이 방해했어. 방해하면 손해배상 해줘야죠. 소멸시효가 몇 년이었죠? 3년이죠. 3년 내 손해배상 청구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임차권 승계는 안 했는데 그건 보지 말고요. 자, 임차권 등기 명령 조심합니다. 자, 기간이 종료했는데 더하기 보증금을 못 받았을 때죠. 보증금 반환 못 받았을 때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해서 등기가 되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 유지됩니다. 뭐 시간은 한 2, 3주 걸려요. 자, 가장 중요한 거죠. 임차권 등기 후에는 소액 임차인에게는 최우선 변제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뭐 우선 변제는 당연히 인정되고요. 자, 특징으로 갑니다. 공통점이야. 1. 둘 다 편면적 강행 규정. 누구한테 불리한 무효야? 임차인에게 불리한 무효죠. 다음 둘 다 소액 사건 심판법을 정해서 신속하게 재판해 줍니다. 원래 이런 얘기입니다. 자, 주택이든 상가든 주택, 상가, 갑이 이제 임대인, 을임차인. 자, 그러면 이제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임대인은 보증금 돌려주고 임차인은 임차물을 돌려주는 게 서로 동시이행이잖아요. 민법 시간에 맨날 하잖아요. 근데 임차인은 이제 이사 나가려고 그러는데 이 사람 보증금을 돈이 없다고 지체하게 되죠. 보증금을 안 돌려줘요. 그럼 이 사람은 이사 나가면 안 되잖아. 언제까지는? 배당 요구 종기까지는 이사 나가면 안 된단 말이야. 자, 그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사 나가면 안 돼. 소송하죠. 소송하면 이 사람이 이제 소송하면 원래 보증금이 자, 소액 사건은 3천만 원 이하를 소액 사건이라 그래요. 3천만 원 이하. 그러면 이거는 빨리 재판해죠. 액수가 작으니까. 대개만 한 달 이내에 끝납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자, 보증금이 뭐 1억이든 10억이라도 이걸 적용하겠다는 건 소액은 아니지만 그래서 빨리 판결 내줍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을 이행하라. 이제 빨리 성소 판결 받아가지고 빨리 강제경비 신청할 수 있도록 소액 사건 심판법을 적용합니다. 보통 한 달 정도 되면 소송 끝납니다. 그다음 3번에 일시 사용 임대차는 적용 안 되죠. 둘 다. 그리고 조심해야 돼. 임대차만 적용됩니다. 사용대차는 주임법, 상임법 적용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임대차는 이게 유상이란 말이야. 유상이니까 자, 보증금이나 월세를 받는데 사용대차는 무상이잖아. 공짜니까 이거는 적용이 안 됩니다. 적용이 안 된다는 것은 대항력, 우선면제권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특별법 다 마치고 자, 다음 남은 게 이제 경매, 공매, 매도신청 대리 나옵니다. 이거는 뭐 다음 주에 하도록 하고요. 자, 오늘 수고하셨고 토요일날 잘 쉬시고 월요일날 민법 시간에 뵙겠습니다. 자, 월요일 민법 시간에 뵙겠습니다. 자,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